우리가 이제 그 호흡하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코로 숨 쉬는 사람이 있고요.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외의 구멍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비율은 대단히 단순한 습관 이상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지 주로 비강으로 하는지 구강으로 하는지가 중요해요. 비강호흡, 구강호흡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연구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인구 중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비강호흡,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아닌데 나 알러지가 있어서 거의 코로 숨을 못 쉬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년 중에 대부분의 날에는 알러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질병이잖아요. 흔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강을 이용하는 호흡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강으로 주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20에서 한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4명에서 5명 중에 1명 정도는 구강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은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구강 호흡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는 코감기가 걸렸거나 비염이 심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이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 비강 호흡도 하고 구강 호흡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왜 비강 호흡을 해야 되냐?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코털 있잖아요. 바로 앞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파티클이 큰 이물질들을 걸러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딱지도 거기 생기는 거죠. 또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코 안은 촉촉합니다. 사실은 점성이 있는 물질들이 이제 점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지나 아니면 이물질 아니면 균도 여기서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장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강으로 호흡을 함으로 해서 안쪽이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습도를 90% 정도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습도도 올려주고 사실 이제 온도도 같이 올려주는 거거든요.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때 폐는 한번 손상이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배출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공기를 가습하고 가온된 공기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질소산화물이 코 비강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생기거든요. 질소산화물은 보통 이제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 산소 공급이나 산소를 받아내는 흡수율을 많이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호흡 방식이기 때문에 구강호흡보다는 비강호흡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그럼 이제 우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지금 이렇게 우리 날씨가 많이 건조하잖아요. 이 건조한 히터가 틀려 있고 따뜻하기만 한 공간에서 구강호흡을 한 5분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입이 바짝 마르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촉촉해야 되는 구강 안쪽의 점막들이 마르면서 손상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증도 심해지고요. 그리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 균은 편도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편도염도 쉽게 생기겠죠. 또는 구강이 산성화가 된단 말이죠.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치과 질환도 많이 생기고 구취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으로 했을 때의 단점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큰 문제점은 아이들이 아데노이드가 크고 편도가 커서 구강호흡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 그래서 하악이 좀 길어지고 얼굴이 좀 맹한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적극적으로 교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좀 바보 같은 얼굴로 이제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변형이 생기는 큰 문제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취나 충치, 잇몸 질환 같은 구강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많이 하고 있는 치료 있죠.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우리가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더 악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거고요. 차갑고 오염된 공기가 코에서 필터링 되지 못하고 구강으로 다이렉트로 기관지로 들어온다고 하면 감염에도 취약해지는 겁니다. 폐렴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편도염도 쉽게 생기고 그래서 호흡기 질환도 대단히 취약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숨을 잘 쉬는 거는 빨리 호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숨을 한번 쉬어 보시고요. 이거랑 코로 어느 쪽이 더 저항이 높으세요? 이제 코 쪽의 저항이 훨씬 높거든요. 코로 숨을 쉬는 거는 저항이 훨씬 높아집니다. 보통은 전체 기도 공간, 상기도부터 하기도를 통하는 공간에, 기도라고 하는 공간에 저항의 50% 정도는 코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 숨을 쉴 때
저항은, 공기에 대한 저항은 구강으로 할 때 공기 저항의 2배에서 한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숨쉬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저항을 가지면서 이제 코로 숨을 쉬는 거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우리가 흔히 달리기 막 하고 이제 큰 산소 공급이 급격하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생존을 위해서 구강호흡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호흡에서는 비강의 공기 저항이 높아짐으로 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들여 마실 때 횡격막이나 이런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요. 물론 이제 코로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장점들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폐가 오랫동안 장기간 팽창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열리니까 폐포가 벌어져 있는 곳에만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횡격막을 이용해서 천천히 폐포가 전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찌그러져 있던 폐포가 공기가 천천히 들어오면 이만한 면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면적에 비해서, 이 안쪽의 면적은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산소랑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줄 수 있고, 이럴 때 산소가 전달되는 효율 자체가 10에서 20% 이렇게 늘어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코에서 저항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코 안에서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 필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다 보면 하부 기도에 대한, 즉 폐나 기관지 이하 부분에 대한 방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깊게 하고 뱉어낼 때도 저항이 있는 공기를 내보내게 된다 그러면 횡격막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횡격막도 천천히 긴 호흡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빼낼 때도 천천히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구강 호흡에 비해서. 그러면은 횡격막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의 폐 기능도 좋아지는 장점을 갖게 되겠죠. 베르누이 현상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코 안에서 저항이 높아지는 이유는, 베르누이 현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중학교 때 했잖아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공기가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빨리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밖에서 이만한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좁아졌죠. 그리고 게다가 그 안에서도 하비갑계라고 하는 구조물 때문에 더 좁아집니다. 이만큼 들어왔던 공기가 더 좁은 곳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막과 점막 사이에 베르누이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와류라고 하는, 공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접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흐름으로 변하는 겁니다. 부딪혔으니까요. 그리고 공기 속도도 빨라지고, 그때 우리는 공기 속에 있는 공기의 온도도 훨씬 더 많은 접촉을 하게 되면서 가습도 되고 가온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구조이거든요. 사람 비강의 구조인데, 이게 이제 단면이죠. 단면이면 이렇게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는 안 나와 있네요. 이 두 가지 구조물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옴으로 해서 공기가 부딪혀서 얘가 확 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접촉을 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여기도 상악동이라고 하는 것도 딱 돌아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단면만 있을 때보다 접촉하는 단면적이 많이 넓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습하고 필터하고 가온하는 역할을, 그 다음에 이런 역할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현상을 이용해서 코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구강호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큰 힘을 썼거나 아니면 운동을 막 하고 나서 코로 숨쉬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얼른 입으로 숨을 쉬어야죠. 이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생존을 위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구강호흡이 필요하지만 더 유리한 거는 평상시에는 비강호흡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